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요즘 마트나 편의점을 가면 각 지역 이름을 브랜드로 한 맥주들을 만날 수 있죠. 이 지역이 갖는 친근한 브랜드가 기호식품과 만나서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는 겁니다. 중랑구 무기동에서는 국내 대형 막걸리사와 함께 장미 막걸리를 출시한다고 합니다. 매년 장미축제가 열리는 오는 5월 선보인다고 하는데요. 개인적으로도 벌써부터 궁금해집니다. 자, 2월 9일 금요일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경찰이 횡령과 취업 청탁 혐의로 신현희 강남구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신 구청장은 부인하고 있습니다. 중학교 부정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강남구 세곡동을 박원순 서울시장이 찾아 실태 조사와 검토 의사를 밝혔습니다. 홍대 걷고 싶은 거리에 평화의 소녀상을 건립하자는 주장이 한 자치구 의원으로부터 제기됐습니다. 오늘 새벽 원효대교 위에서 달리던 차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운전자는 숨졌습니다. 경찰이 횡령과 취업 청탁 혐의로 신현희 강남구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어제 횡령과 직권남용, 강요 혐의가 인정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신 구청장은 구청 각 부서에 지급되는 포상금 등 9,300만 원을 경조사비와 당비, 화장품 구입비 등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와 강남구청 위탁 요양병원 선정업체 대표에게 친인척인 제부의 취업을 강요했다는 의혹으로 경찰 조사를 받아왔습니다. 신 구청장은 어제 저녁 보도자료를 통해 사실과 다르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또 이 모든 것은 6월 지방선거를 의식한 정치적 여론몰이라며 경찰의 이번 처사를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강남구 세곡동에는 중학교가 단 한 곳만 있어 이 지역 내 학생을 전부 수용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중학교를 더 세워달라는 주민들의 요구는 수년째 제자리 걸음인데 강남구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들었던 박원순 서울시장이 세곡동을 깜짝 방문해 중학교 유치 문제를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지혁배 기자입니다. 보금자리 지구 조성 당시 중학교 용지로 반영됐다가 임대주택으로 용도가 변경된 부지입니다. 3년 전 주민 청원으로 중학교 건립이 추진됐지만 지난해 교육부의 최종 문턱을 넘지는 못했습니다. 다시 추진되고 있지만 제자리 걸음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 7일 해당 부지를 깜짝 방문해 주민들을 만났습니다.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의 요청에 따른 겁니다. 지금 어떤 형태든지 해결이 돼야 될 것 같아서 또 마치 여기가 또 SH 땅이고 또 서울시의 또 소관 위치라 좀 이런 부분을 좀 주민들과 시장님과 공유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현재 세곡동의 중학교는 단 한 곳. 여기에 가지 못하는 학생들은 30-40분 걸려 수서중학교로 다니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다둥이 우선 분양에 따라 입주를 했는데 정작 기반 시설이 없이 살고 있다며 조속히 중학교가 들어설 수 있도록 해달라며 성토를 이어갔습니다. 여기 학교 부지라고 알고서 이제 이사를 온 거죠. 새로 이제 단지가 개발돼서. 근데 지금 학교가 안 지어지고 자꾸 다른 소리가 나오니까 이제 주민들이 이제 어느 정도 참는데 이제 한계에 좀 부닥쳤다고 봅니다. 인근 초등학교 역시 교실이 부족해 아이들이 콩나물 시루 속에서 생활하고 있다며 시설 확충에 대한 관심을 호소했습니다. 한 반에 30명 가까이 되어 있고 그게 이번에 1학년 아이는 8번까지 있는데 문제는 교실이 없어서 선생님들이 사용하시고 있는 공간까지도 활용을 하고 계십니다. 박원순 시장은 세곡동에 도시를 조성할 때 기반시설 확충에 대한 배려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지역 실정과 학생 수 같은 실태 조사를 통해 정밀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나오는 이런 말씀들과 즉 우리가 미처 고민하지 못했던 소홀했던 그런 것들을 그게 복합시설이 됐든 중학교가 됐든 그런 여러 가지 연구를 한번 면밀히 해보고 해당 부지에 임대주택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SH공사는 중학교 건립 문제가 다시 추진되는 만큼 결과를 지켜보며 협조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지역배입니다. 스스로 준비 시간을 갖고 죽음을 맞이하자는 뜻의 웰다잉 들어보셨을 겁니다. 요즘 이 웰다잉 문화가 확산되는 분위기입니다.
자치구들도 앞다퉈서 관련 조례안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혜진 기자입니다. 이달부터 연명의료 결정법이 시행됩니다. 그동안 논란이 됐던 존엄사가 가능해진 것. 삶의 마지막 순간을 준비하고 결정한다는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죽음도 준비 과정이 필요하다는 웰다잉 문화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내 살아온 것에서 많이 후회도 하고 뭐 좋은 점도 생각하고 뭐 그러는 거지. 뭐 그래서 내 인생을 마감하는 그게 사람이 다 욕망 아니겠어요? 다 누구나 다 그냥 바라는 거고. 성북구도 웰다잉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섰습니다. 죽음을 스스로 준비해 남은 삶을 뜻깊게 보내자는 것. 해당 조례안을 살펴보면 자신의 장례 절차와 유언 등을 기록할 수 있는 엔딩 노트를 제작해 보급한다는 내용이 눈에 띕니다. 또한 미리 죽음을 체험해보는 임종 준비 교육도 조례안에 담겼습니다. 자기가 살아온 삶, 앞으로 어떻게 또 할 건가, 또 자식에 대한 또 유언, 또 자기 재산에 대한 뭐 이런 거가 여러 가지로 지금 다 이제 나열이 돼 있는데 이제 성북구에도 많이 엔딩 노트를 만들어서 저는 각 세대에도 정말 배부를 하고 싶습니다, 이게. 현재 송파구와 용산구를 비롯해 자치구 중 3분의 1 정도가 웰다잉 관련 조례안을 만들었고 이 같은 분위기는 더욱 확산될 전망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이혜진입니다. 마장동 도시재생의 본거지 역할을 할 마장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앞으로 주민들이 직접 만들어 나갈 도시재생의 모습을 그려보고 또 그걸 실현하는 공간이 될 전망입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조성엽 기자. 네, 저는 지금 마장 도시재생센터에 나와 있습니다. 네, 자, 조 기자 먼저 이 최근 개소한 센터부터 소개해 주시죠. 네, 마장 도시재생센터는 지난달 31일 문을 열었습니다. 당시 시장 상인과 주민들 50여 명이 모여서 이곳을 축하했는데요. 지금 공간을 조금 소개해 드리면요. 보신 것처럼 마장 키친이라고 해서 친해지는 열쇠가 되는 공간이라고 적혀 있는 판넬을 볼 수 있습니다. 예. 이쪽으로 와보시면요. 이쪽에서는 지금 열심히 부추전을 굽고 계신데 상당히 맛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서는 요리교실을 열고 있습니다. 예. 이쪽으로 와보시면요. 이쪽에는 사무공간과 회의공간이 있는데 이 사무공간을 보면 열심히 직원분들께서 일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쪽에서는 주민분들이 아침 10시부터 모여서 지금 열심히 회의를 하고 계신데요. 다양한 논의를 하고 계신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자, 제가 생각했던 이 도시재생지원센터와는 상당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마장동 하면 국내 최대 축산시장이지 않습니까? 이런 마장 축산물 시장 변화도 기대되고 있을 텐데 구체적으로 앞으로 이곳에서는 어떤 활동을 하게 됩니까? 네, 도시재생의 핵심은 주민이 사업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데 있습니다. 예. 이곳은 주민들이 모여 그들이 생각하는 아이템이나 구상 등을 실현하는 공간이 될 전망인데요. 기본적으로 마장 축산물 시장이라는 인프라가 있고 여기서 교육을 하고 또 창업을 하고 그리고 연구 개발을 할 계획입니다. 예.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시장에서 소고기를 떼와서 여기서 요리 강습을 하고 또 그걸 바탕으로 창업을 하는 그런 공간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군요. 선순환 구조인데요. 이 과정에서 도시재생의 본질을 찾는 활동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사실 도시재생은 규정된 틀이 없기 때문에 주민들이 만들어가는 것이 곧 도시재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주민들은 이달 초부터 본격적인 회의를 통해서 아이템을 구상 중입니다. 예. 그러면 주민 한 분 여기서 만나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계속 회의를 진행 중이셨는데요. 예. 어떤 회의를 하고 계셨어요? 저희들이 다시 찾는 마당으로 해서 청계천 활성화와 또 두 번째는 천리변 지역 중심축 걷고 싶은 거리 조성, 그다음 마당동 청계천 구유지 재생 관련, 또 그다음 청계천변 복합 시설을 만들어서 어떻게 하면 도시 재생의 형편에 맞는 살기 좋은 마장동을 만들기 위해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31일 이곳이 개관했는데 주민으로서 기대감이 클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상당히 이 센터가 생기면서부터 유명한 셀프님이 오셔가지고
그 요리 강의도 하고 또 그다음 주민들이 상인들이라든가 지역 주민들이 참여를 해서 같이 만드는 걸 상당히 좋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셀프님과 같이 상의를 해서 젊은 층이 다시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도 만들어지고 있다고 봐서 상당히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예. 자, 조 기자, 이 화면 보니까 요리 공간도 있고 우리 주민 여러분들도 상당히 좀 만족해하시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센터도 만들어졌고 하니까 앞으로의 마장동 도시재생의 미래를 조 기자는 어떻게 전망하고 있습니까? 네, 사실 마장동은 주민과 상인 간의 반목이 컸던 곳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 도시 재생이라는 부분에서는 화해와 협의를 통해서 공존 노력을 같이 하고 있는데요. 특히 주민과 시장 상인으로 구성된 230명 규모의 상생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의 경우 악취 저감 시설을 만들고 또 허브 정원을 꾸미는 등 악취 저감 활동을 펼쳤는데요. 올해도 보시다시피 다양한 활동을 계획 중입니다. 이런 흐름이라면 마장동의 도시 재생은 원만하고 또 원대하게 진화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마장 도시재생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조성엽 기자 잘 들었습니다. 자, 그동안 아무래도 이 축산물 시장에서 나는 악취 때문에 주민들과 갈등 요소도 있었는데 이 센터를 통해서 조금이나마 가까워지려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성동구 마장동 연결해봤습니다. 오늘 새벽 1시 40분쯤 용산구 원효대로를 달리던 차가 전복되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가 머리를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차량이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6시 45분쯤 강남구 신사동의 한 주점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냉장고 등 집기류가 불에 타 소방서 추산 3,1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창고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6시 20분쯤 서초구 우면동의 한 5층짜리 건물에서 불이 나 3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건물 내부와 TV, 책상 등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1,5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작은 방에서 타는 냄새가 났다는 거주자 최모 씨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의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뉴스라이브 사건 사고였습니다. 마포구에 있는 홍대의 걷고 싶은 거리에 평화의 소녀상을 세우자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마포구의회 이봉수 의원은 유동인구가 많은 홍대 걷고 싶은 거리에 소녀상을 세워 외국인 관광객과 젊은 층에게 역사적 의미를 알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부지가 시유지이기 때문에 소녀상의 건립 절차와 관리 방법에 대해서는 추후에 서울시와 마포구와의 협의가 필요하다고도 밝혔습니다. 평화의 소녀상은 오는 3.1절에 맞춰 건립이 추진될 계획입니다. 하루 최대 통행량이 20만 대가 넘는 경부 간선도로 상습적인 교통 정체는 일상이 돼버렸습니다. 서초구가 지하화라는 해결 카드를 들고 최근 토론회를 열었지만 정작 서울시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입니다. 이재용 기자입니다. 경부 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에 대한 구상안이 발표됩니다. 양재 IC부터 한남 IC 구간 지하에 2개의 도로를 만들어 교통 정체를 해소하는 게 주된 골자입니다.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된다면 서초구는 약 3조 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 탓에 사업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지만 학계에선 예산 확보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의견입니다. IC 공간 있잖아요. 강남권이 워낙 요지이기 때문에 그런 가용지를 만약 개발할 수 있으면 충분히 공사비 정도는 확보할 수 있는 걸로. 사업의 추진을 전제로 현장에선 경부간선도로 지하화의 발전 방향을 위한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시민들은 지하도로 상부를 생태 녹지나 문화, 체육 테마파크로 활용하자는 의견입니다. 또 상업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시설을 조성하자는 안도 나왔습니다. 서초구는 시민들이 개진한 의견을 정리해 서울시와 민선 7기 시장 후보군에 전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 종국적인 목표는 민선 7기 서울의 주요한 시책 사업으로 채택되기 위한 하나의 시민 운동이고
하지만 서울시는 경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의 검토는 시기상조란 입장입니다. 경부간선도로만큼이나 서울시 내의 도로 역시 교통 정체가 발생하는 곳은 많다는 겁니다. 아직은 필요한 단계가 아니란 말씀이죠. 2030년 이후에 해야 될 장기 플랜이라고 보고 있는 것도 당장 검토할 시기는 아니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교통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고안된 경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 사업을 추진하려는 서초구와 시기상조라는 서울시 간의 이견이 좁혀질 기미가 보이질 않으면서 경부간선도로 지하화는 장기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재용입니다. 면목역 3번 출구에 위치한 광장은 정비되지 않은 노점과 노숙자들이 많아 계속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됐던 곳입니다. 중랑구가 이곳을 복합 문화예술 공간으로 탈바꿈시켰습니다. 송지현 기자입니다. 7호선 면목역 3번 출구에 인접한 면목역 광장. 근처의 시장과도 연결돼 있어 유동인구가 많은 곳입니다. 하지만 노숙자와 노후된 시설, 쓰레기 등으로 환경 개선에 대한 민원이 많았습니다. 중랑구가 이 공간을 복합문화예술공간으로 탈바꿈시켰습니다. 먼저 가동이 중지돼 방치돼 있던 벽천 분수를 없애고 그 자리에 공연을 할 수 있는 무대와 LED 전광판을 설치했습니다. 이를 통해 면목역 광장을 주민들의 끼와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참여형 문화예술의 장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구는 이와 함께 광장 주변의 무분별한 노점상의 디자인을 통일하고 각종 노후화된 시설을 정비하는 등 광장의 전반적인 환경을 개선했습니다. 중랑에는 예능적인 끼와 재능이 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 아티스트들이 여기에서 공연을 하고 또 영화도 보고 또 평창 올림픽도 보고 하는 주민이 즐겨 찾는 공간으로 앞으로 이용될 예정입니다. 면목역 광장은 새로 이제 탈바꿈을 했으니까 어떤 문화의 광장으로 만들어서 주민들과 소통하고 또 그 합하는 그런 우리 주민의 자리로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구는 앞으로 CCTV를 추가로 설치하고 주민들로 구성된 광장 지킴이 활동을 통해 불편 사항을 계속해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송지현입니다. 서울시가 최근 성수동 676번지 일대를 붉은 벽돌 마을로 조성한다고 밝혔습니다. 특색 있는 붉은 벽돌 건물을 보존하고 지원해 북촌 한옥마을 같은 명소로 만들겠다는 취지인데요. 하지만 주민들은 사업 효과나 취지에 대해 갸우뚱한 반응입니다. 조성엽 기자입니다. 서울숲 북측 서울숲길 25번지 일대입니다. 7, 80년대 지어진 붉은 벽돌 건물 160여 채가 밀집해 있습니다. 서울시는 최근 이곳을 북촌 한옥마을처럼 명소화한다는 취지로 붉은 벽돌 마을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업 대상지는 성수동 676번지 일대 7만 1,000제곱미터로 현재 이곳은 전체 건물의 68%가 붉은 벽돌로 지어져 있습니다. 시는 붉은 벽돌 건물을 보존하고 확산시키기 위한 보조금 정책도 내놨습니다. 붉은 벽돌 건물로 신축하거나 증축할 경우 최고 2천만 원, 대수선이나 리모델링을 할 경우 최고 1,0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지역의 특색 있는 저층 주거지에 대해서 그 망가지지 않도록 하게끔 저희가 이제 지원해 주는 거죠. 참여를 원하는 주민은 성동구에 사업 신청을 하고 심의를 통과하면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신청과 관계없이 붉은 벽돌로 건물을 지을 경우엔 최대 10%에서 36%까지 용적률을 완화합니다. 구는 이미 지난해 7월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사업을 준비 중입니다. 마을 건축가라는 분이 카운셀링 비슷하게 자문을 해주실 거예요. 어떤 식으로 뭐 해야 지원받을 수 있는 방향이 있고 구에서 원하는 스타일이. 서울시는 설문조사 결과 76.9%의 주민이 이 사업에 찬성하는 거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직접 만나본 주민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이들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절차가 까다롭고 금액도 적어 실제 사업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혹여 사업 효과가 커서 한옥마을처럼 명소화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불편함도 우려했습니다. 이 모은 정책이 우리 주민들도 우리 국민들도 모르면서 자기네들끼리 주물럭주물럭 해가지고 막 하는 게 많잖아요. 병아리 눈꼬 맞고 그러는데 그걸로 가지고 뭐 자기네들 뭐를 한다고 하는데. 시는 주민들의 이 같은 반응을 예상치 못했다며 지난해 말에 있었던 사업 설명회에 이어
조만간 또 한 번 설득 과정을 거칠 방침이라 전했습니다. 딜라이브 설경기 케이블TV 조성엽입니다. 중구가 장애인 전용 주차 표지를 교체하지 않는 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입니다. 구는 지난해 장애인 전용 주차 표지 변경 시행 이후 1년간의 계도 기간이 끝남에 따라 표지를 교체하지 않은 차량에 대해 단속과 함께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한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현재 중구에는 1,900여 대의 의무 교체 대상 중 35%가 현재까지도 주차 표지를 교체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강남구의회는 오늘 13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새해 첫 임시회를 개최합니다. 임시회에서는 구정 주요 업무 보고와 조례안건 심사, 5분 발언이 다뤄집니다. 조례안은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도로조명 허가와 저명료 징수 일부 개정안 등 2건이 상정됐습니다. 지난 7일 열린 임시회에서는 강대후 의원의 세곡동의 교통대책 촉구와 박남순 의원의 정부의 보유세 인상과 관련한 5분 발언이 펼쳐졌습니다. 설 명절을 맞아 송파군의 전통시장에 오는 14일까지 전통시장 설명절 이벤트를 실시합니다. 이벤트에 참여하는 전통시장은 방위시장과 새마을시장, 풍납시장과 마천중앙시장 등 4곳과 문정동 로데오 상점가 등입니다. 풍납시장은 9일, 방위시장은 10일, 그리고 로데오 상점가는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간 이벤트가 진행됩니다. 행사 기간 동안 각 시장에서는 각종 제수용품과 물품들이 10에서 30% 할인돼 주민들에게 판매되고 마천중앙시장과 새마을시장에서는 일정 금액 이상 구매자에게 온누리 상품권을 지급합니다. 또한 그 외 시장에서도 노래자랑과 장기자랑 등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전 세계인의 축제 평창 동계올림픽이 오늘 밤 드디어 화려한 막을 올립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국내외적으로 사건 사고도 많았던 연말과 연초였습니다. 17일간의 축제 기간 동안 모두가 하나 되는 자리가 되길 기원합니다. 저희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도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응원합니다. 뉴스 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